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갑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서울지역 전화 지역번호 02-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여러분의 의견 토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하 교수께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부터 좀 왜 개혁을 해야 합니까? 또 그것도 이 시점에. 네, 사실은 우리 연금개혁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09년도에 연금개혁을 했고, 2010년부터 이제 새 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4년 정도 이제 경과되고 있는, 이제 5년째 이제 되는 시점인데, 예. 사실은 이제 금방 개혁한다는 이제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게 된 것은, 사실은 3차 개혁이 원래 의도됐던 것보다는 좀 다소 미흡했다. 2009년에 했던 것이. 예. 그래서 그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3년, 2014년에 연금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적자 폭이 지금 현행대로 그냥 두면 2018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적자 보존을 위해서만 한 5조 원이 투입돼야 되는. 1년에? 예, 1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조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재정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냥 놔두면 도저히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드시고 고통스러운 건 알지만 지금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재 위원장,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먼저 2010년 개혁할 때도 사실은 지금의 적자폭 이런 부분 다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나오신 김용하 교수님 또 문영표 장관님 같은 분도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 계획을 하면서 향후 10년 정도는 계획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약속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 방송에 토론했을 때 공무원연금이 이제 보수나 퇴직금 이런 걸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 거고 또 정부 재정으로도 감당이 가능하다는 말씀들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먼저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특히 이제 공무원연금은 이제 후불임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 비교할 수가 없고요. 또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이제 퇴직수당이라고 하는데 민간 대비 최대 39%에 불과합니다. 또 공무원연금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또 기초연금이 적용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공무원연금으로 반영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고려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번 이제 연금 학회 정확한 학회안은 아니죠. 근데 학회안에 보면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나 장기 재직자 그리고 신규자나 젊은 공무원들 간의 잠깐만요. 연금학회 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까지는 아직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김용하 교수 다시 한번 받아주시죠. 지금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면서 이미 이 정도 적자는 날 걸 다 알고도 그러나 그게 약간의 이제 조금 이견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에 법 개혁한 것이 논의는 이미 2006년도, 2007년도 이미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2007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연금 개혁하면서 국민연금만 왜 개혁하느냐. 공무원연금도 개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논의가 있었는데 2007년도에 사실은 이제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 시민단체, 그 다음 정부가 합의된 안이 있습니다. 1차 합의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합의안이 어떤 연유였든지 2009년도에 최종 법 개정할 때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제 2007년도에 했던 그 정도로 했으면 한 10년 정도는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예를 들면 2008년, 2009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국내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소기 파동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이 추진력을 잃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후퇴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생겼던 거죠. 그 지난 과정은 요 정도 말씀 듣고요.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은 제일 궁금해하시고 또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게 보통 일반 국민들이 적용받는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 대목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이충재 위원장께서 국민연금하고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건 후불임금적 성격이 강하다. 퇴직금도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우리는
턱없이 적다. 이런 말씀을 쭉 주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김 교수님 반론 한번 들으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어떤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 봐야 되는지 기준점을 잡아보죠. 예,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이충재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 부분 맞는 말이고요. 그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뭐 지적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에서 보는 그런 이제 그 차이에 대한 인식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 연금이 사실은 이제 지금 평균 연금액이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일반 국민들의 지금 국민연금 평균액은 30만 원 조금 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으로 해도 뭐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 낮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퇴직금 부분은 분명히 공무원이 일반 국민이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보다는 한 39%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되고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받는 퇴직수당이라는 게 퇴직금 쪽으로 있는 것하고 합해서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국민연금하고 퇴직금을 합해서 비교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제로 이제 일반 국민들은 한 2배 넘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한 20% 정도 더 20%? 예, 20% 정도는 그래도 공무원이 많다라고 예.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이제 예를 들면 평균 임금 자체가 공무원직이 좀 낮다. 예를 들면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의 평균 임금보다 공무원의 임금이 한 8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걸 갖다 보상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 쪽의 입장이고요. 그게 후불 임금이란 말이죠.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뭐 입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비교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평균 근속 기간이 좀 다르지 않느냐. 네. 예를 들면 공무원은 그래도 공무원 다 되고자 하는 것이 그 근속 기간, 고용의 안정성이 있는데 그렇죠. 일반 예. 국민들은 뭐 월급이 조금 초봉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근속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단속이 심하지 않습니까? 뭐 예.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일반 국민들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세요? 이충재 위원장? 예, 뭐 비교하려면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국민연금은 좀 88년도에 시작을 했고 공무원연금 6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에서 25년 사이를 보면 국민연금 이제 성숙도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평균 84만 원 정도를 받고요. 네. 공무원연금 141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33년 그 이상까지 다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0만 원이 넘다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기여금도 훨씬 많이 냅니다. 지금 현재는 그 국민연금이 4.5%를 내고 우리가 7%를 내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현재 국민연금 8만 원을 내고 그 공무원들은 25만 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을 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겠고 아까 이제 보수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고위직과 하위직을 다 합해놓으면 공무원 보수가 좀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9급으로 보통 일반직들은 70%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대학교를 졸업해서 보통 이제 몇 년간 공부하고 9급으로 들어오면 세금 납부 전 그 받는 그 봉급이 그 156만 원입니다. 예. 30년을 근무하고 6급으로 퇴직한다고 전제를 하면 그때 30년 근무한 이후가 한 442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체 공무원들이 뭐 400 몇십만 원을 받는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위직들은 좀 굉장히 좀 다르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이 공무원들이 뭐 모든 공무원들이 다 60세까지 정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그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입니다. 그리고 23년 근무하고 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보통 재직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공무원들이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철밥통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반론 있으세요? 뭐 이제 말씀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나 현재 수치적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 우리 주변에 경로당에 가면은 그 공무원 하셨던 분하고 아닌 분은 뭐 완전히 차이 나는 거거든요. 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이제 그렇죠. 그 뭔가 다른 이제 그 차별감을 주고 있고 네. 뭐 그런 부분을 어떻든 이번 기회에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거지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 굉장히 차이가 나지.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게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구나. 아니야. 곰곰이 뜯어보면 또 역시 차이가 나. 뭐 이런 등등으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김용환 교수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되는지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떻게 해야 이런 적자를 좀 그나마 줄여나갈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013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이 안고 있는 연금 충당 부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예. 이제 이미 연금 수급하고 계신 분들한테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되고 이미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장기적으로 계속 이미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또 연금급여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예. 그 돈이 뭐 거의 480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480조 원을 갚을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가.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에 바꾸는 내용을 했지만 더 이상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는 것. 뭐 이게 일단 목표고요. 이걸 갖다가 뭐 없앤다든지 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보험료를 좀 더 올리고 급여수는 좀 깎고. 그래서 일반 국민보다는 더 좀 가혹하게 보이는 느낌을 갖다가 일단 제도를 넣자 하는 것이 기존 공무원에 대한 제도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내는 돈은 좀 늘리고 네네. 받는 돈은 줄이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계속 이제 공무원 연금이 왜 국민연금하고 달라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공무원 하신 분들 재직자한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2016년 이후에 들어오시는 신규 공무원들부터는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틀로 가자. 어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수준을 국민연금 급여 수준하고 비슷하게 맞추고 보험료 수준도 비슷하게 맞추고 예. 또한 이제 그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이 약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신 퇴직금은 또 정상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막연하게 공무원이 높다고 하는데 네. 일단 그 제도를 투명화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비교 가능하게 하면 공무원이 특수성이 있다면 특수성 알파를 얼마 정도 할 것인가 네.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제도 개혁 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연금 개혁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 공무원은 내는 거 좀 더 내고 받는 거 덜 받고 신규 공무원은 큰 틀을 국민연금과 같은 틀로 가보자. 어떻게 보세요? 예, 먼저 그 이제 충당 부채 말씀하셨는데요. 예. 뭐 그 충당 부채도 뭐 계산 방식에 따라서 뭐 150조 갔다 갔다 하고. 뭐 물가 변동률을 얼마나 할 것인지 또 보수 상승률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차이 크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그 가계부를 수입은 기록하지 않고 지출만 다 쓰고 이것이 적자다. 이것을 향후에 그 지금 현재 우리 같으면 그 퇴직자나 재직한 공무원들이 다 늙어 죽을 때까지 예. 유족이 늙어 죽을 때까지 계산하는 게 충당부채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그 75년간을 갖다가 거박이해서 이게 우리 적자니까 우리가 그 살림 우리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정말 그 개혁을 정말 하려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2010년도에도 굉장히 개혁폭이 컸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체감하는 것은 연금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뭐 5년 단위로 계속 개혁한다는 건 저희들도 반대를 하고요. 그 이양 하려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처럼 이게 선거 없는 시기에 이렇게 뭐 뚝딱 해치우겠다 이런 정략적 발상 좀 말고 좀 그 긴 안목을 좀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 그 좀 사회적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 더 이상 저희들도 듣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많고요. 예, 그래서 예. 이 차제의 그 역대 정권들이 그 재직 중에 현직 때 제대로 돈을 안 주고 보상 안 해주고 이후에 노후에 자꾸 이제 받아라 하면서 계속 누적시켜 온 거거든요. 이 뒤로 문제가. 밀어왔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차제의 그 공무원들의 그 뭐 보수 제도나 공직의 여러 가지 제도들 뭐 이렇게 기본권 제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들 그리고 퇴직급여 제도들 전반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제도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땜질식으로 그 개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2010년도에도 정부가 돈이 없다고 사실상 그 모수 개혁을 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좀 조정하고 말았고 예. 근본적인 제도들은 손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그런 부분 같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럼 이제 이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사실은 적은 문제거든요. 문제성이. 근데 향후에 그 이제 기초연금이 지금 한 해에 10조거든요. 그 적자 논리를 보면 다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40년에는 한 해가 100조가 적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국민연금도 그때쯤 되면 이제 적자로 돌아서거든요. 그리고 한 그 60년이라 하는데 더 빨라질 것 같고 그러면 재정 고갈 시기가 고갈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한 해에 뭐 수백조 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논의하자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잠깐만요. 예. 그러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뭐 임금도 좀 현실화하고 퇴직금도 조금 더 바꿔가면서 그런 틀로 가보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일단 방향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 뭐 신규뿐 아니라 차제 예. 국민연금 제도, 공무원연금 제도 전체를 한번 재정비하는 차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연금 전반을 놓고 다시 한번 그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적정한 그 노후소득 보장 기준이 좀 정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민연금 계속 까는 방식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논의가 없이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 내는 돈 더 내라, 받는 돈 줄여라,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예. 자, 이쯤 해서요. 시민단체 한 곳 그리고 전문가 한 분의 의견까지 여기다 좀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납세자연맹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납세자연맹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무원연금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현재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세금으로 보존된 금액이 12조고 앞으로 5년간 2018년까지가 한 18조, 앞으로 10년간은 55조입니다. 예. 그리고 2080년까지는 1260조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세금으로 이제 적자 보존되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작년 말 시점으로 연금 충당 부채가 484조고 예. 매년 20조에서 30조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아까 저희 토론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가 그냥 두면은 감당 못한다. 나라가 국가 부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즉 나라가 있어야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연금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우리 현재 국민연금도 낸 것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기금이 고갈되면은 실제로 국가가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예. 실제 지금 우리가 공무원연금은 평균이 예를 들면 217만 원, 예. 그리고 7만 명 이상 받는 사람들 7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얼마 이상 받는 사람이 7만 5천? 우리가 300만 매달 3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도 7만 5천 명입니다. 예. 그리고 4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도 수천 명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사실상 어디에서 나옵니까? 일반 우리 그 서민들이 간접세 내서 지금 공무원들 사실 오히려 일반 국민보다 잘 사는 공무원들의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연금을 준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공평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개혁안을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개혁하자는 내용인가요? 가장 큰 부분은 우리 납세연맹이 이제 정부안이나 다른 데하고 틀리는 부분은 현재 공무원연금의 최대 수혜자는 연금을 받고 계시는 30만 명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낸 것보다 실제 10배, 20배 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재산이나 소득 상태가 우리나라의 최고 1%, 그리고 최고 10%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에 대한 연금을 깎지 않고, 대폭 깎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면 향후 우리 입사하시는 공무원이라든지, 현재 재직자한테 고통을 더 분담하는 것은, 이건 형평 차원에서 맞지 않고, 그리고 기수급자를 많이 깎고, 그리고 고위직도 우리가 하위직 부담을 많이 깎아야 되고, 그리고 오래 근속하시는 분들이 이제 후환연금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입보다는 오래 근속하시는 분들을 많이 깎아야 되고, 현재 그리고 60세 이상, 60세도 안 됐는데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 수급자 중에서 한 20%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적연금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지금 재산이나 소득이 가만히 앉아서도 우리 부동산 임대소득이 수천만 원에 올리시는 분이나,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도 100% 연금을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 국민 세금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고 있는 분, 그 가운데 또 많이 받는 분, 또 장기 근속하신 분, 또 기타 소득이 많은 분, 이런 분들 연금부터 과감하게 깎자 이 말씀인데, 이건 근데 사실 정부가 국가가 약속했던 거를 추후에 어기는 거라서 좀 법적으로 위헌 논란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납세연맹이 그 부분에서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찾아봤는데, 헌법재판소 판례는 우리가 지급한 부분을 소급해서 우리가 환수를 하게 되면 위헌 문제는 있지만 아직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깎는 것은 가능하다. 전혀 우리 소급 입법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그건 당연한 문제죠.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국가가 있는 건데 우리가 300만 원 주기로 한 거를 우리 200만 원 깎는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 문제라 그러면은 사실상 그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내서 우리가 연금 주는 거를 약속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 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었고요. 김 회장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코멘트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 위원장부터요. 자, 이분은 특히 이미 받고 있는 분, 또 많이 받는 분, 기타 소득이 많은 분, 이런 분 대폭 깎아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고액연금자나 그다음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깎아야 된다는 주장에 일명 수긍이 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공무원 연금 그리고 공무원 사회를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정부를 운영할 때는 공무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 재정 지출은 불가피한 거고 그런 부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소급 입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소득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소득심사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이게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라는 판결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향후 문제가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기로 약속됐던 것을 깎는 것도 사실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교수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선택 납세자 연맹의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보통 국민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서상 그래요. 예, 정서를 대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정서를 또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현재 연금액보다 깎는 것은 다소 신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이 파탄난 나라면 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재정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정도까지 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예. 받기로 되어 있는 거 깎이게 되면 그분들이 소송 제기하면 법적으로 질 가능성이 많다? 꼭 질 가능성보다도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좀 망신인 거죠. 예, 우리가 재정 좀 못하게 됐다 이런 거죠. 신중하자 이런 예, 얘기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만. 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는 고려대 노동대학원의 김성희 교수를 또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예, 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바로 갑시다. 김 교수님은 공무원 연금 개혁 만약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보세요? 예,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하향 평준화해서 공적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악순환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 문제에 치우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이 갖는 노후 보장 기능, 그것을 국가가 최종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 지금 정서상 국민연금보다 많다. 그러니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자 이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오히려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높여가자 이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다 조달할까요? 예, 우리 재정 적자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가 많은 적자를 지고 있습니다. 수백 조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지고 있는데 금융 부실을 메우기 위해서 국가가 떠하는 것이 70조가 넘고요. 4대강 사업에도 32조를 넘게 썼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지출에 소국가들은 GDP의 10% 정도를 쓰는데 우리는 2.1% 정도 씁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만 보존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과 통틀어서 공적연금의 지출을 위한 보전에 정부가 얼마만큼 쓰느냐 이것이 이제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출하는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자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준인지 목표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하고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중요한 어떤 개선의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커진다는 걸 그냥 마냥 두려워만 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적자를 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네. 아까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은 나라가 파탄난다 그러는데 그럴 우려까지는 없습니까? 예, 모든 나라가 이제 재정 적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계속 누적적으로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의 적자를 줄여나가고 어떤 부분의 적자를 적극적으로 떠안아야 되는지 그런 방향에서 논의가 돼야 될 문제지. 공적연금에서 적자 발생하는 문제를 너무 앞당겨서 그것만 문제를 삼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정 건전성 문제와 노후 보장의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접점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노후보장 복지 측면에서의 재정의 감당폭을 키워나가는 대신에 다른 데 적자를 줄이면 된다. 결국 그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또 우리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과는 또 상당히 상반되는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코멘트 들어볼까요? 이번엔 김용화 교수가 우리가 솔깃해서 들으면은 공무원 연금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이야기하지만. 국민연금도 다 그 수준까지. 가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 이렇게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지균형보험료가 한 16%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9%밖에 지금 납입 를 못 받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이 행편이 어렵고 지금 도저히 지금 부담할 능력이 안 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급여 수준을 갖다 더 높이면 사실은 보험료가 20%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도저히 현재 국민들이 부담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재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현 상태는 우리나라의 장기적 미래를 보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네. 갈수록 지금 노인 인구가 지금 600만 정도인데 앞으로 1,800만으로 늘어나죠. 그다음에 젊은이 수는 그렇죠. 그게 또 절반으로 줄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게 또 선진 외국에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진 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러니까 들어올 세금은 줄어들고 그렇죠. 나갈 돈은 훨씬 커지고 이런다 이거죠. 그렇죠. 2007년도 연금 개혁할 때 그렇게 과감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60% 받던 걸 40%로 개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출산율이나 그 당시에 그 평균 수명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더 나빠졌습니다. 평균 수명 길어지고 출산율은 더 짧아졌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한 집마다 한 5씩 막 낳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이충재 위원장도 한마디만 코멘트 하시죠. 예, 노인나라 노인 빈곤율이 48%입니다. OECD 평균이 한 거의 5배 정도 되는데요. 자살률도 또 압도적 1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도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소득 대체율이 우리나라처럼 낮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연금하고 퇴직연금 받으면 70% 정도 이렇게 보장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노후 보장을 해야 국가가 지속 가능성,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노인들이 행복해야 다른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재정 지출이 많이 줄어서 또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 시점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허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소득 대체율 기준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세금을 어디서 더 거둘 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인세나 이런 것이 현저히 좀 적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현실화시키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회복지에서 또 그렇게 논의하다 보면 내는 보험료도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좀 큰 틀의 논의로 가져가자는 의미에서 공무원 노조는 일단 찬성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 상황 등등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 이건 너무 장밋빛이다. 김용화 교수의 의견은 그랬습니다. 청취자분들 의견도 바로 듣도록 합니다. 먼저 8585번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디 누구신가요? 전주의 신윤수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 혈세로 퇴직 후에까지 공직자들에 대해서 법에 살려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없거든요. 근무할 때는 했지만 퇴직 후에 평생 죽을 때까지 지금 국민연금도 안 되고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건 집단 이기주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빗이 천조 다 된다고 그러는 마당에.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이번에 확실하게 하고 오히려 그리고 퇴직 후 그 연금 자체가 현직에서 그 봉급체가 퇴직 후에까지 계속되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 폭을 대폭 줄여야 돼요. 대폭 줄여야 한다. 퇴직 후에도 현직에 받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퇴직 후에는 이제 하향으로 해서 줄여야지. 현직 때 400 받은 사람이 퇴직 후에도 그 정도 받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받는 돈 대폭 줄여야 한다. 심지어 표현이 국민의 혈세로 퇴직 후에도 먹여 살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네요. 자, 다음 분 여보세요. 8587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해 주시면. 이름 밝힐 수 없고요. 네, 좋습니다. 저 의견을 말씀하세요.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지금 언론에도 보면은 좀 이렇게 당장 현재 수급액만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하는데
얼마만큼 입금을 납부를 해서 얼마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렇죠, 언론에서 그렇죠. 정확하게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한참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국민연금 납부액과 공무원인지 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도 단순하게 뭐 공무원들 얼마 받는다, 국민연금 얼마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두 집단의 어떤 이간질밖에 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은 4.5% 급여에 내고 공무원연금은 급여에 7% 내죠. 예.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입 기간도 상당하더라고요. 차이가.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 5년 내고 얼마를 받고 공무원들은 보니까 보통 20년 이상이더라고요. 뭐 33년씩 이렇게 납부를 하고 그 받는 금액이던데 그걸 좀 언론에서 정확하게 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그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전체 모든 공적연금의 표본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하향된다면은 개혁을 해서 하향된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공적연금도 다 줄어들 것이다. 네, 이 선에 맞춰서 더 하향돼서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까 이 김성희 교수와 유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네요. 오히려 상향 평준화식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시고요. 다음 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예, 전주에 사는 우관입니다. 네, 의견은요? 예,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걸 단순하게 보고 싶어요. 뭐 크게 거창한 건 아니지. 공무원들에 대해 처우가 박봉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 월급을 박봉이라는 거 비교를 할 때 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하고만 비교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근로소득자 중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반인 지금 옛날에 비해서 박봉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가장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은 게 직업의 안정인데 직업의 안정이라든가 복지후생 오늘도 잠깐 얘기 들었는데 아이들 급식도 공무원들은 면제가 된다고 그러더만요. 그런 부분을 갖다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아마 일반인보다는 훨씬 좋을 겁니다. 저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갖고 200만 원도 못 벌어요. 직업이 어떻게 잘릴지도 모르고. 그렇죠. 직업이 안정된 부분, 복지후생, 그 다음에 그 박봉이라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왜 공무원들을 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됩니까? 일반 사기업이 망하면. 막말로, 그 공무원들이 우리 먹여 살릴 겁니까? 그건 아닌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 공무원들이. 자, 비교컨대 박봉도 아니다. 또 직업은 안정돼 있고, 복지후생도 크지 않느냐. 그러니 연금 줄여라. 이 말씀이겠군요. 한 분 더, 8584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예, 대구 사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모든 제도는 이제 하향 평준화보다 상향 평준화 시키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거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재정 적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부분에서 아주 무서운 게 깔렸다고 보는데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공적 부조나 연금 쪽에 있는 제일 큰 형님격이 공무원 연금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건드려야지 다른 여러 가지 공적 연금이라든가 부조 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서양이나 특히 미국만 봐도 우리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러워서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공적연금이나 공적부조를 강화시켜서 이 국민들의 삶을 좀 더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다 실패한 부분을 우리 돌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민간보험회사, 민간연금, 민간의료 이걸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다 넘겨가면 아주 부담이 많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짜 심도 없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의견 주신 분 꼭 요 논의마다 나오는 이야기 주제 하나입니다. 공적연금을 개혁해서 줄이게 되면 결국은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이건 민간보험회사, 재벌회사들 살찌워주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용하 교수는? 그거는 뭐 굉장히 비약이고요. 비약?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연금은 이미 깎일 때부터 깎였어요. 이미 2007년도에 60% 받던 걸 갖다가 40% 수준으로 33%가 이미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논의는 2007년도에 국민연금이 깎인 부분만큼에 대해서 공무원도 일정 부분 책임 좀 같이 지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리고 새로 깎겠다 이런 것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럼 국민연금 올려주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재정적, 경제적 제약 조건. 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지금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 그래도 그나마 공적연금의 가장 대표격인데 네네. 이걸 자꾸 건드리면 사적연금 시장만 키워준다. 그러니까 그 논리도 이제 굉장히 이제 사실은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을 갖다가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논리인데요. 지금 그 부분이 특히 뭔가 하면 이제 공무원연금을 요번에 깎는 대신에 퇴직금 제도를 좀 현실화시켜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퇴직금 제도는 원래 이제 민간에서 지금 운영합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연금 줄이는 대신에 민간의 퇴직금으로 가는 거니까 민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공무원연금은 민간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네. 민간에 맡기려면은 보험료를 미리 적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8.3% 한 달치분을 갖다가 적립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하면 5조 내지 6조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퇴직금 제도를 갖다가 민간같이 외부에 적립하려면 5, 6조 원이 더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내에서 계속 퇴직금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민영화 논의라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이다. 예. 우리 이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이렇게 안 맞다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부조차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고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줄여서 그러면 줄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이렇게 재벌 보험사들이나 증권사들이 공무원들한테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연금 줄였으니 이제는 그걸로 노후 보장이 안 되니 우리 상품 가입해라. 그렇죠. 우리 개인연금 가입해라 이런 것이 있고요. 아까도 퇴직연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민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요. 근데 퇴직연금이 제로 수익률입니다. 거의 마이너스 수익률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로 과연 국민들 노후 보장이 가능할까 이런 측면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금 자체는 또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공적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유익하고요. 또 국민연금을 더 이상 삭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떤 재정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삭감할 수도 있고. 대폭 기여금을 더 높일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또 혹자들은 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고갈됐을 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국민들께서 이렇게 물에 빠져 죽어라 이런 식의까지 막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민들의 노후 전반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오히려 우리 공무원 노조의 이충재 위원장께서 분명히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보다 더 뛰어난 더 좋은 혜택을 주는 사적연금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개인연금도 거의 이주일도 50%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공적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개혁 논의가 나오고 위험하다더라 불신 같은 게 생기다 보면 잘못 판단하셔가지고 청취자분들이 민간보험사 연금 상품이 더 나은가 보다. 절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건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떤 민간 상품보다도 현재 국민연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조금 더 살찌우는 것이 다른 개인 상품 안 들어도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기 위한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조금 너무 좀 앞서 나간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했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적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금 들어올 것 기대하기도 그리 많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손을 대자 하는 얘기와 손을 댄다 하더라도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선을 맞추는 선에서 오히려 끌어올리면 끌어올리는 식으로 손을 대는 방법도 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돈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서 세금을 거둘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 내는 보험료를 조금씩 더 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큰 방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충재 위원장. 예. 그 상향 평준화식으로 가면 국민들도 부담 더 할 용의도 생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국민들께 진솔하게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상향 평준화했을 때 본인들이 보험료를 좀 더 납부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주어야 되고요. 그것이 이후에 노후에 자기가 소득의 그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주면 국민들께서도 더 상향 평준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냐. 또 보험료를 더 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뭐 공무원연금을 재정 적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꼭 좀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부가 그동안에 우리 연기금에서 부당 사용한 것이 이제 현재 가치로 30조 정도 됩니다. 지금 제대로 좀 갚지 않고 있고요.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그 보전금 내야 될 것도 제대로 내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부당 사용은 예를 들면 어디서? 뭐 IMF 때 구조조정할 때 뭐 일시불로 그냥 확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좀 고갈됐다거나 또 군 복무를 했을 때 소기금을 내거든요. 근데 정부는 같이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우리나라보다 2배에서 5배 이상 많습니다. 정부가 부담을 더 많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1대1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부족한 건 다 정부가 내고 있습니다. 자, 김용화 교수는요?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이미 이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조금 보험료 좀 더 낼 테니까 국민연금 좀 더 받자. 이런 논의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중산층입니다. 중상층. 좀 살만한 분들이 지금 사실 이 연금 가지고 좀 너무 적으니까 맞아요, 보험료 더 낼 테니까 연금 좀 더 받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중하층들은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9%도 못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아예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1,000만 명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횡평적으로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를 들면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기를 받아들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산층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자기 스스로 또 노후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중하층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후소득 보장할 것인가 맞춰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중하층에 계신 분들이 보험료 납입 능력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기초연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초연금 이번에 만들 때 논의가 한 달에 20만 원 드리는 것, 이거 못 드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금액을 갖다가 지금 100만 원대, 200만 원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도리가 아닌 거죠, 사실은.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 재원이 없어서 결국 못 드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좀 더 드리셔야 될 때. 그런 사항들을 우리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화 교수의 지적은 이런 겁니다.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지 않느냐. 그 기준점에 놓고 볼 때 지금의 공무원연금은 더 상향 평준화 이런 얘기 할 계제가 못 된다. 어떻게 보세요? 친기업 정책이나 규제 완화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비정규직이 너무 많죠. 당연한 문제인데요. 근데 저는 기초연금을 재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준점 이하에 소득이 좀 낮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기초연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높게 보장해 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처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으로서 좀 더 높게 기여금을 내고 보험료를 받아가는 이런 식으로 좀 공적연금을 좀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자,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연금 하나만 딱 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제 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김용화 교수는 국민연금은 이제 더 손대기가 어렵다. 네, 기초연금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네. 그러니 이번에는 공무원연금으로 좀 좁혀서 이야기를 가보자. 네, 그런 그렇습니다. 주장이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조 쪽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 아예 차제에 더 논의를 키우자. 이런 어떤 주장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하나로 또 거론되고 있는 게 인구 노령화 추세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받는 돈이 늘고 줄고 하는 이른바 기금 안정화 방안 이런 걸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도 쟁점이던데 김용화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해서요. 예. 지금 이제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 사실은 이제 공무원연금 제도에 적용한다기보다는 일반 공적연금 제도 자체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자는 계속 늘고 가입자는 줄기 때문에
그 비율이 그 수급자가 늘는 비율만큼 연금급여 수준을 조금씩 떨어뜨리자는 뭐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은 지금 사실은 이제 일반 국민한테 적용되지 않는 안인데 공무원한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지금 연금 수급자한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 우리 다른 이제 김성택 회장이나 우리 이충재 회장님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연금 수급자도 좀 같이 부담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차원에서 논의에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받고 있는 분들 그 숫자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받는 돈이 좀 줄어들게 만드는. 조금 줄어들게 만드는. 도입 필요성이 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충재 위원장. 그런데 줄어든다고 해서 이제 연금을 삭감하는 건 아니고 물가가 예를 들면 3% 오르면 3%를 다 올려드리지 않고 한 38, 23이면 예를 들면 2.4% 올려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물가 인상에 맞춰서 올라가는 건데 조금 적게 올린다는 얘기죠.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예, 뭐 외국 같은 경우도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나라 같은 경우도 터무니없이 줄이고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장해 준다. 그런 목표 하에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그 학회원에서 나온 그 뭐 3% 재정 안정화 기금을 띄는 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대입자 반발만 키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요거는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연금학회에서 낸 안에는 그런 게 있었죠. 이미 받고 있는 분들 받는 돈에서 한 3%씩은 자금 기금 안정화 기금으로 따로 좀 떼는 것은 어떠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뭐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 퇴직자들의 반발만 굉장히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우리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그 연금 피크제를 좀 도입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연금 피크제. 예, 그래서 일정한 우리가 그 신체 나이가 많아지면 사실상 거의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80세가 넘어간다 그러면 거의 활동이 안 되고. 근데 문제는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향후적 국민연금이 성숙되면 연금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아프다 보면 국가에서 또 건강보험 지출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중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소득 대체율을 좀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그 활동과 그다음에 그 실제로 그 소비 생활과 연동을 시켜주는 것 이게 또 바람직하고요. 그것이 오히려 재정 안정성도 키우고 100세 시대에 이 국민들의 그 노후도 적정하게 보장해 주면서 그 국가 재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금 피크제 이건 또 새로운 제안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하 교수? 뭐 연금 피크제는 보통 이제 그동안 뭐 수차례 기획하면서 뭐 항상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연금 피크제가 이제 고연령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쓸 돈이 없으니까 연금에 깎아도 되지 않겠냐. 이거는 우리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인데 어르신들 입장이 또 다르시거든요. 예를 들면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 요양 예를 들면 누가 보호해 줄 사람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요양원도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연금을 산정할 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만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한 20년 정도 되면은 같은 국장급으로 퇴직했다 하더라도 연금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연동제들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부드러운 임금 피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금 피크제를. 그래서 여기에 하고 있는데 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노인 어르신들 갖다가 불안하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가 아니고 90세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연금 격차가 더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뭐 기금 안정화 장치, 연금 피크제까지 세세한 대목까지 언급을 일단 했습니다만 일단 큰 방향은 공무원 연금 이번에 손을 꼭 대야 하느냐. 아니다. 다른 모든 연금과 함께 좀 더 사회적 논의를 크게 해서 바꾸려면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꾸는 식으로 논의를 풀어가자. 결국 이 두 이야기가 부딪히고 있는데요. 전국 공무원노조는 다음 달 1일 대규모 집회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집회의 취지는 연금 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그거겠죠? 뭐 그 공무원연금 계약을 막겠다는 취지도 물론 있겠지만 그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제한적 성격이 크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주의다라고 비판하시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좀 골머리를 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좀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만들어서 국민들께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김영하 교수님이 그 연금학회에서 안을 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작 이 안전행정부가
사실은 이 개혁의 주체인데 네, 스스로 그렇습니다. 또 안을 만든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안전행정부가 안을 만드는 것 괜찮을까요? 그래서 안전행정부 자체가 공무원들의 집단체인데 사실은.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논의하다가 안전행정부가 한다고 하니까 셀프 개혁하는 거 아니냐, 이래 제대로 할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아마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그 당에 보고하는 안이 나오죠. 오늘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12시간도 안 남았는데 미리 그것이 뭐 그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아마도 안전행정부가 국민들의 그런 시각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이 안전행정부가 그런 곳이 아니다. 그냥 셀프 개혁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번에 아마 보여주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을 내려면 좀 제대로 된 안을 내라. 네. 기대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네. 자, 두 분께 마지막 발언 기회 한 30초씩밖에 못 드립니다. 짧게 이 위원장님부터. 예, 그 공무원연금은 그 역대 정권이 공무원들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재직 중 각종 불이익에 대해서 노후의 연금으로 받아라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이 하지 않는 그 뭐 산불이 나거나 또는 그 뭐 화재 진압하거나 또는 뭐 구제액이 발생됐을 때 목숨을 걸고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이번에 그 삭감한다 그런다면 공직의 안정성도 해치는 거고 예, 또 일반 그 국민들의 그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오는 유인문도 좀 좁아지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하 교수 마지막. 어쨌든 공무원연금 개혁한다는 것이 이제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거라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더 힘드시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양보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일단 1차 토론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제가 1차 토론이라고 표현한 바는 이 쟁점이 바로 사라지지 않을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일 정부가 어떤 안을 들고 오는지 봐서 그다음 또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때 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죠. 이충재 전공로 위원장 또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